안녕하세요. 플랜 성형외과 대표원장 신동우입니다. 오늘은 딥플랜과 듀얼플랜, 즉 안면 거상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면 거상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피하 쪽으로 박리라는 서브큐테니어스 페이스리프트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으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근막, 스마스층을 리프팅하는 방법, 그리고 이제 골막하로 리프팅하는 서브페리오스틸 페이스리프트,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, 주로 이제 지금 사용되어 있는 방법은 다 이제 근막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들이 많습니다. 수술 방법은 이제 근막을 리프팅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걸로 봤을 때 딥플랜과 듀얼플랜 방법이 있죠. 딥플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피부와 근막 사이의 박리 범위의 차이입니다. 사실 두 가지 수술 방법 다 근막 아래쪽은 굉장히 많이 박리를 하게 되는데요. 대신에 이제 피부를 어떻게 박리하냐에 따라서 딥플랜이 될 수 있고 듀얼플랜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딥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근막 아래쪽으로 충분히 박리를 하면서 당겨 올리기 때문에 근막과 피부를 같은 방향으로 당겨 올리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듀얼플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부와 근막 사이의 박리가 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만큼 붓기가 좀 더 많을 수 있고 멍도 더 들 수 있겠죠. 수술을 결정할 때는 의사의 선호도도 있겠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광대가 넓고 얼굴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기는 방향을 각각 해서 당겨주는 게 좋긴 하고요. 그런 면에 있어서는 듀얼플랜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, 딥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수술을 할 때 근막 자체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실리프팅 자체를 너무 많이 해서 근막 쪽에 손상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피부와 근막을 따로 박리하는 것 자체가 근막을 오히려 얇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딥플랜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하죠. 가장 이제 큰 딥플랜의 장점이라면 수술 시간을 줄인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부와 근막 사이 박리 범위가 좀 더 작다 보니까 붓기가 상대적으로 적고 멍도 더 적을 수 있죠. 이런 면에 있어서는 딥플랜이 장점을 가지는 방법입니다. 사실 딥플랜 자체가 지금 새로 생겨난 개념은 아니죠. 페이스리프트가 발전되는 과정에 예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좀 많은 곽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딥플레인에 적합한 경우는 사실 실리프팅을 좀 많이 하신 분,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횟수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실리프팅이 어떻게 됐느냐, 어떤 실을 썼느냐에 또 다 다르거든요.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수술을 하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재수술할 때 보면 플랜 자체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박리를 정확하게 해놨으면 재수술할 때도 쉽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전 박리를 했을 때 근막에 대한 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층 자체가 좀 울퉁불퉁하면 각각 듀얼 플랜을 나눴을 때 근막이 약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한다기보다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딥플랜 할 수도 있고 듀얼 플랜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열어놓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환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먼저 맞춰주는 건 좋습니다. 보통의 경우라면 첫 번째 수술이고 큰 손상이 없다가 이런 경우에는 딥플랜을 해도 괜찮고 듀얼플랜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반드시 안 되는 경우, 예를 들어 근막이 너무 약해져 있다든지 또 한 가지는 광대가 좀 너무 커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부 방향을 좀 더 위로 올려야 될 때, 이럴 때는 사실은 듀얼 플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안면 거상의 트렌드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고집하는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모든 수술 방법들이 장단점이 있죠. 일단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딥플랜과 듀얼 플랜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절충안을 가지는 거죠. 그래서 두 가지 플랜의 모든 장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딥플랜과 듀얼 플랜은 이제 칼로 딱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아닙니다. 피부 밑에 범위에 따라서 그게 나눠지는 건 맞죠. 그리고 딥플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수술 방법 이름이기도 합니다만, 듀얼 플랜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방법을 쓴 거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듀얼 플랜 자체의 개념은 피부와 근막 사이의 박리 정도를 좀 더 이제 딥플랜보다 많이 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는 딥플랜이다, 어디까지는 듀얼 플랜이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다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쓰면서 이제 그 환자분을 좀 더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플래닛 성형외과 대표원장 신동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